네, 다음으로 선형 독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linear independence라고 하겠죠. linear independence라는 것은 어떤 벡터들의 집합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을 때 걔네들이 linear independence 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개 벡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벡터들이 여러 개 있는 집합에 대해서 linear independence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리니어 디펜던스라고 하는데요. 즉 선형 독립이 아니다, 선형 종속이다라고 부르고요. 리니어 디펜던스, 선형 종속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럴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 x3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다른 벡터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x1 플러스 3 곱하기 x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이러한 수식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은 걔는 리니어 디펜던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디펜던스는 이제 x1, x2, x3에 대해서 이 벡터 집합은 리니어 디펜던스하다. 왜냐면 이런 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때 리니어 인디펜던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는 수식이 한 개라도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이 벡터들의 집합을 리니어 디펜던스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런 예시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벡터가 첫 번째 벡터가 3, 2가 있고요. 두 번째 벡터가 1, 0이고 세 번째 벡터가 0, 1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들의 집합에 대해서 리니어 인디펜던스한지 디펜던스한지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한눈에 봐도 보이죠. 이제 3, 2, 이 벡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벡터의 세 배를 한 거, 3을 곱한 거에다가 우리가 세 번째 벡터에다가 두 배를 한 거, 걔네들을 더한 거랑 똑같게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이러한 수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니어 디펜던스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하나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리니어 디펜던스한 그런 이제 벡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니어 인디펜던스한 예시를 이제 하나를 들어보자면은 이런 예시가 있을 수가 있죠. 110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003 벡터가 있습니다. 얘는 리니어 인디펜던스한 벡터입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벡터든지 간에 다른 벡터를 이용해서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첫 번째 벡터를 두 번째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려고 시도를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숫자를 곱하고 더하더라도 첫 번째 벡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리니어 인디펜던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스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팬은 뭐 한국말로는 생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스팬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스팬은 이제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 집합 x1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여기다가 스팬을 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의 xi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해가지고 걔네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벡터 v의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벡터들의 집합에서 무작위로 벡터를 몇 개 끄집어내서 뭐 한 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0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3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x1, x2, x5를 이렇게 3개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앞에 뭐 숫자를 곱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3x1 플러스 2x2 마이너스 1.5x5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선형 조합을 이용해서 특정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하나의 v의 원소가 됩니다. 뭐 v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반복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벡터의 집합에 대해서 벡터를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걔네들을 뭐 일정 스칼라 숫자를 곱하고 걔네들을 다 덧셈을 냈을 때 만들 수 있는 벡터들의 조합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벡터들의 조합을 우리가 바로 V라고 부르고, 그 벡터들 V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벡터 집합의 스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팬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어진 벡터 집합에 대해서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시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뭐 기저라고도 부르게 되겠죠. 네, 기저의 정의는 전체 공간을 생성하는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기저를 B, 이렇게 대문자 B를 이용해서 나타냈을 때 그 기저의 스팬이 바로 Rn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저라고 하겠습니다. 기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인데요. 걔를 스팬을 했을 때 전체 공간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걔를 기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고 얘가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얘가 이제 기저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얘에다가 스팬 연산자를 취했을 때 걔가 전체 공간이 될 수 있으면은 얘가 기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저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이 벡터들은 바로 선형 독립이어야 된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독립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어떠한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우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공간에는 여러 개의 기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2라는 공간의 기저를 예로 들면은 어떤 게 기저가 될 수가 있냐면은 1, 0, 그 다음에 0, 1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는 집합, 얘가 기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선형 독립인 것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얘를 스팬을 했을 때 전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스팬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제 C1 곱하기 1, 0 플러스 C2 곱하기 0, 1인데요. 이런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R2 공간의 모든 벡터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R2 공간에는 한 개의 기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저가 있습니다. 무한대의 기저가 있고요. 어떤 기저가 또 있을 수가 있냐면은 약간만 바꿔서 1001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도 기저가 되겠죠. 0.1, 0, 0, 0.1 이렇게 바꿔도 기저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R2 공간의 다른 기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도 기저가 되겠죠. 마이너스 100, 0, 그리고 0, 3 이것도 이제 기저가 될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선형 독립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스팬을 했을 때 R2 공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2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기저가 있고요. 기저가 공간당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기저가 매우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벡터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을 연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벡터를 평면상의 화살표로 보는 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벡터를 숫자들의 순서상으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준 기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들의 E1부터 EN까지의 집합을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스탠다드 벡터라고 해서 배웠었죠. 이제 기저 벡터라고 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이 스탠다드 벡터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벡터들 에로우의 플레인의 에로우로 이제 보는 관점과 그리고 숫자들의 순서상으로 여기는 관점 두 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차원상의 벡터 3,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 2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점을 나타내는 화살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화살표로 이제 이 벡터를 볼 수가 있죠. 동시에 이 벡터는 표준 기저, 이제 이 원을 사용을 해서
곱하기 3을 하고 플러스 이 2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살표와 얘를 우리가 기저를 생각하면은 이 기저를 생각을 하면은 얘네 둘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오갈 수가 있게 해주고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기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니어 맵과 행렬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맵은 뭐 한국말로 선형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니어 맵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선형 맵 혹은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고 이 선형 맵은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인데 v 벡터 공간에서 w 벡터 공간으로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v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벡터를 f 안에 인풋으로 넣어야 되고요. 인풋 중에 하나를 이제 v1이라고 이제 하면은 얘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아웃풋으로 w1 같은 게 나오는 그런 벡터들이 입출력이 있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니어 맵은 일반적인 맵, 즉 이제 맵은 사실 함수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함수랑 다르게 리니어 맵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조건을 덧셈을 보존한다라고 하고요. 아래 조건을 스칼라 곱셈을 보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 두 개, v랑 w를 이 v 공간 안에서 추출을 해서 덧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함수를 취한 것과 그리고 이 v의 함수를 취한 것, w의 함수를 취한 것을 덧셈을 한 것의 결과 연산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리니어 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우리가 이 v라는 공간 내에서 특정 벡터 하나를 추출을 해서 v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다가 스칼라 a를 곱한 이후에 함수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함수를 먼저 취한 이후에 스칼라를 곱하는 것, 이 두 개의 연산이 같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 f를 우리가 리니어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함수만 리니어 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v라는 이 공간을 rn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w라는 공간을 rm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rn을 이제 r2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rm을 이제 그러니까 v를 r2, w를 r3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2차원의 벡터 예를 들어 0, 1을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3차원의 벡터 뭐 0, 0, 3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입력이 R2 공간, 출력이 R3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리니어 맵이 결과적으로 매트릭스 A를 이제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형 맵을 이제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V에 존재하는 기저가 있을 것입니다. V에 존재하는 기저가 있다라고 할 때 걔네들의 이제 V1부터 이제 Vn까지 벡터들이 있겠죠. 이 벡터들의 집합이 바로 기저일 것입니다. 이 벡터에다가 바로 f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v가 2차원이라고 했을 때 2차원의 벡터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아웃풋이 3차원이라고 하면은 3차원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모든 기저의 모든 벡터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함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변형된 벡터 뭐 예를 들어 w1부터 wn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변형된 벡터를 우리가 매트릭스 A를 만들 건데 그 매트릭스 A의 컬럼을 바로 이 변형된 벡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A는 바로 이렇게 변형된 벡터를 이렇게 쌓은 게 되겠죠. 옆으로 이 각각이 이제 변형된 벡터가 되겠고 W1부터 WN까지를 이제 이렇게 컬럼으로 쌓으면은 얘가 바로 매트릭스 A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A를 만들면은 우리가 바로 함수 리니어 맵 얘 F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x라는 v 내에 존재하는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가 앞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그 결과 y가 바로 x에다가 f를 취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저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로우의 개수는 도메인의 즉 이제 변형된 이후에 차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말했던 이제 R2에서 R3로 변형시키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W1의 숫자의 개수는 3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A의 로우의 개수는 변형 이후의 차원의 개수인 m이 되고요. 그리고 이 컬럼의 개수는 기저의 벡터의 개수랑 똑같은데 기저의 벡터의 개수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알려주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차원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V가 R2라고 했을 때는 기저의 개수는 비저의 벡터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변형 이후에 변형된 기저의 벡터도 이제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컬럼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A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특정 벡터 X가 V 내에서 추출됐다라고 했을 때 그 벡터 X에 대해서 앞에다가 매트릭스 A를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함수 fx를 처리한 것과 결과가 같다. 즉 이게 이제 a 곱하기 x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맵이라는 것은 결국에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매트릭스의 곱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의 레인지라는 것과 널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인지라는 것은 한국말로 치역이라고 부르고요. 치역은 이제 함수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되겠죠. 아마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수학에 아마 내용이 나왔을 텐데요. 우리가 레인지라고 부르는 것은 함수의 이제 그 아웃풋 공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바로 치역이 되겠고 다른 이름으로 컬럼 스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매트릭스 A, 그 리니어 맵의 매트릭스 A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매트릭스 A의 레인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우리가 Rn 공간에서 어떤 벡터 X를 뽑고 난 이후에 그 벡터에다가 리니어 맵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AX 이렇게 곱해가지고 리니어 맵을 적용시키고 그 결과가 V가 나올 텐데요. 어떤 벡터 X를 뽑고 난 이후에 모든 벡터, 그러니까 벡터 X를 어떤 벡터도 이제 상관없이 모두 이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 X를 뽑고 난 이후에 AX를 취했을 때 나오는 V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X 자체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그 결과인 V도 무수하게 많게 되겠죠. 그 V의 집합을 우리가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가 아웃풋할 수 있는 공간을 레인지라고 부르는데요. 결과적으로 함수가 아웃풋할 수 있는 공간 전체를 우리가 그 매트릭스 A의 레인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의해서 도달 가능한 또는 생성 가능한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치역의 차원은 A의 이제 랭크라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랭크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널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 영공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널 스페이스는 A에 의해서 0벡터로 매핑되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앞에서 봤었던 리니어 맵에 A라는 매트릭스를 두고 우리가 특정 벡터 X를 곱했더니 그때 결과로 0벡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X를 우리가 바로 널 스페이스의 원소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X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1개가 될 수도 있고 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들의 X의 집합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우리가 그 인풋 쪽에서 정의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Rn이고 아웃풋이 Rm일 때 그때 널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인풋 쪽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함수를 취했더니 즉 리니어 맵을 취했더니 걔가 0이 되더라. 그런 벡터들의 X들의 집합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반면 레인지는 뭐냐면은 Rn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함수를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수를 다 취했을 때 만들어지는 범위를 우리가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지는 벡터들의 집합을 레인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역, 레인지, 그리고 영공간, 널 스페이스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